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머리 아프지? 약을 먹어야 되나 이래서 인스타에 딱 들어갔는데 타이레놀이 뜬 거예요. 도시전설 같은 게 있어요. 네.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요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아니면은 그 연령대와 그 시간대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아닌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사실 질량이 끌어당긴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하고 동일한 점이 사과밖에 없는데. 네. 여기 머리 CG 처리된 머리. 아 그렇군요. 네. 뉴턴 선생님보다는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러니까요. 약간 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력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 예, 과학 설명 막으려고 빨리 그러니까 일찍 투입을 해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어색해서 제가 볼 수가 아유, 없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빨리 들어와. 이제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가장 떠올릴 만한 두 그쵸.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많이 방송에서 많이 그러니까요. 뵙고. 작가 권지아님에서 이제 타이푼의 리더로 네. 전격 가수로 컴백하신 우리 솔비님. 와.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사실 이분 하면은 저는 아방가르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새 가장 좀 트렌디하고 또 몽환적인 그런 핫한 뮤지션 아닙니다. 지열팡님. 와. 앉아서 할까요? 앉아주시죠. 예.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오늘 처음 네,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근데 저는 알죠. 워낙 핫하시니까. 저도 알죠. 네, 저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가볍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인지 일단 친구를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친구. 그쵸. 얼마 정도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진짜 친하면 2억에서 3억? 아 진짜? 진짜? 네, 지월팍 친구분들 아셨죠? 아니 앞으로 우리가 친해지면 되잖아. 그 돈을 아예 안 받을 생각으로. 그쵸. 빌려주는 거는 일단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받으려고 하면 전전긍긍 스트레스 네, 그리고 받고. 서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잠적을 한다. 그럼 내용 증명 안 보내는 거예요? 그쵸.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갑자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변호사 한 5명 붙어갖고 그쵸. 왜 겪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원래 친한 친구한테 사기 많이 맞아. 원래 아니 먼 친구는 사기를 못 쳐요. 아니 뭔데 어떻게 사기를 쳐? 그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솔빈님 어떻습니까? 우선 1억 미만은 빌려줄 그냥.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하면은 그냥. 오늘 좀 많이 친해집시다. 근데 이제 진짜 부유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차용증을 쓸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니까. 네. 너도 책임감을 갖고 있고 나 또한 이런 행위에 뭔가 더 안전 장치를 걸어놓는 게 의해도 또 상하지 않고. 네. 최근에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큰 금액은 아닌데 친한. 작은.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친하진 않아요.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안 친해도 빌려주시는군요.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연이 좀 안타까워서 빌려줬는데 사실 지금 연락이 없더라고요. 진짜. 네. 몇 개월 됐어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한 안 달 됐어요? 정도? 네. 한 달 정도는 좀 왜냐면 이제 기다려주세요. 연락이 끊어지면은 좀 불안하죠. 아니 그래도 왜 그렇잖아요. 갚을 의지가 있으면 맞아요, 안부라도 맞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안부가 그리고 없어요. 그럼 이거 보시고 연락을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살짝 한번 흘려보는 거예요. 두 분은 사실은 어쨌든 뭐 부가적인 수입도 많고 주 수입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어디다 쓰세요? 저는 여행하고 여행을 많이. 왜냐면 여행하면서 많이 봐야 저는 영감도 얻고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가 돼서 미술 작품의 투영이 되기도 하는 네,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데도 좀 이렇게 딱 쓰기도 하지만 전 제 작업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들도 많아서 뭐 재료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지울팡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스타트업도 이제 좀 운영을 하시려고 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거를 뭐 제가 원래는
앱 개발자가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런 쪽으로 나오고 20살이 되고 이제 앱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 쪽은 안 맞다고 느껴서 기획자로 빠지고 이제 개발자들이랑 이제 디자이너들이랑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렸는데 20살이면 뭔가 뭘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과 이제 네 그때는 맞아, 이제 용감함이 좀 앞서가지고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바로 실리콘밸리. 네, 바로. 대박이다. 원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다. 그때 망했어요, 근데. 그럼 지금도 스타트업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이루려고. 이번 아이디어도 공개해도 됩니까? 지금 당장 것은 공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겉보기에 쉬운 걸로 시작을 했어요.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AI 기반으로 이제 패션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어울리는 옷을 매일매일 골라주는? 아 그렇게 쉬운 그거는 거는 그건 너무 요즘 쉬운 많지. 어떤 그건지 궁금해요. 네. 어떤 아이디어인지. 이게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런 거 없고 저희는 스투시라든지 스프림이 이제 잘 된 이유가 그게 그냥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컬처에 기반을 두고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사업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컬트 패션 브랜드를 일단 만들자 했는데 그 사상 기반이 이제 AI 사상과 공상과학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공상과학이나 AI 사상의 뭐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AI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컬트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기술을 트렌드를 끌고 와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따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 경향을 따라서 미리 트렌드를 예측하는 건가요? 이거를 그렇게 계속 추궁하시면 연기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본인 이제 사업 스타트업 꾸리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뭐 방송 수입이나 음원 수입으로 버신 거를 이제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실 것 같은데 사업 어떠세요? 쪽에 많으실 것 같아요. 돈을 거의 다 거기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제 자신한테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R&D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R&D.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제 넷컷 순수익은 단기 순이익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면은 지금 당장 순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하는 또 추종자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만 엄청 잘하는 진짜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비즈니스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달라 보여요. 오늘 좀 많이 친해집시다. 솔비님은 일단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주식 계좌도 없어요. 계좌 자체가 없어요. 네, 관심이 네, 없으시구나. 네, 잘 모르는 거는 잘 안 해요. 네. 뭔가 불로소득에 대한 거는 좀 아직까지는 차라리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이제 적당하게 버는 게 더 좀 마음 편한 거. 도네이션 개념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주식은. 지훈팡님은 뭐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관심이 없어요? 주식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조그만한 욕구는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의견이긴 해요. 잘 모르니까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대인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사실 AI 뭐 관련주, AI 투자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미 많은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럼 막 로봇 수술 이런 것도 AI인가요? 의료 인공지능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미지 처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 영상을 판독하는 게 맞아. 사람의 눈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거든요. 어, 그럼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하나를 판독한 10분 이상 걸린다. 인공지능은 몇 초 만에 이제 판독을 해버리니까 이거의 데이터가 쌓이면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이제 판독해낼 수 있어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좀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쉽게 AI를 좀 접할 수 있는 게 집에 혹시 로봇 청소기 있으세요? 있죠. 네.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스마트 매핑이라든가 최첨단 라이더 기술, 맞아요. 이런 진일 보안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AI 인공지능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그 로봇 청소기 시장이 한 3천억 정도였어요. 네. 이제 잘 돼요. 예전에는 진짜 잘 안 됐는데 네. 이제는 물걸레까지 하고 맞아요. 똑똑해졌고 예전에 뭐 집 많이 나갔거든요. 현관문 열어놓으면 이제 네. 나가서 다른 집 들어가 있고 막 그 이랬는데 예전에는 그 쓰레기를 오히려 버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너무 옛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화두가 되는 게 네. 식당에 가면 예전에 안 보이던 애들이 좀 보이지 않아요? 서빙. 서빙 로봇. 맞아. 네, 서빙 로봇 시장이 이제 2021년부터 개화를 해서 그때 당시가 한 전체 이제 규모로 보면은 한 1,000억 정도 됐었고 네. 작년에 이제 1,500억.
이제 올해 한 3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시장이 진짜 크고 그 있어요. AI가 서빙해 주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호텔에서 오는 거. 그거 진짜 왜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똑똑해서 맞아. 문 열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로봇이 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비대면 문화가 이제 좀 확장되고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하니까 다. 네. 인건비도 이제 싸게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서빙 로봇 시장이 더 이제 고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빌리티 인공지능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길거리까지 돌아다니면서 배달하는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하는 것도 막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번 탁 이 어떤 벽을 넘기 시작을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죠. 그거 최근에 배민인가 어디서 시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들었어요.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고 네.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기술적인. 그리고 사실은 두 분은 이제 뮤지션이잖아요. 그래서 AI와 이제 음악 분야가 융합된 하이브리드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작곡 같은 경우를 AI 인공지능이 담당을 해서 사운드 모델링을 새롭게 해가지고 AI 보컬을 입힌다든지 이런 분야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AI들을 이제 써봤어요.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런데 이제 멀리 봤을 때 제가 그리는 미래 음악 산업에서는 그렇게 작곡가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플레이어들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룹이 해체돼 버린 그룹들 혹은 이제 활동을 못하는 그룹들을 이렇게 그들의 음악 색깔을 그대로 입혀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앨범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썼던 단어, 가사, 많이 쓰는 그런 버릇들까지 그대로 녹여가지고 프레디 머큐리가 걸그룹 노래를 그러니까 불렀어요. 정말 그들이 컴백한 거랑 똑같이 느낄 정도의 곡들이 나옵니다. 구글의 듀플렉스라는 기술도 시작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많은 게 대체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의 개념이 좀 모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계가 창작했다는 것부터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럼 원곡자에 대한 어떤 또 그 저작권 개런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될 것 같긴 해요. 모호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창작하는 것도 정말 수많은 원작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두 분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관객 같아 관객. 제가 알기로 솔비님도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공연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11월 달에 그 버추얼이 좀 요즘에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바타로 실시간 라이브 생중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쫄쫄이 입고. 센싱 장비들 네, 다 센스 다 붙이고. 붙이고. 이거 목 디스크 보기 딱 좋은데? 관객이 없는데 관객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감동받고 막 또 막 손 내밀고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부담 덜 가져야지. 왜냐면 이미 아바타로 제 아바타를 만들어 놨고 예, 그 무대 장치도 제 작품으로 이렇게 컬래버레이션해서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어떤 끼가 없이는 이 연기를 하기 되게 힘들겠다. 네, 관객한테 에너지를 받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파리가 날아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그 뭐지? 무슨 얘기하지? 뭐. 죄송해요. 참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인가요? 아니면 약간 실사에 가까운 형태의 아바타인가요? 실사에 가까운 아바타예요. 제 얼굴이 들어가 있지만 몸은 달라요. 몸은 가상이나 얼굴은 실사. 저의 신인 때를 보고 좀 이렇게 최대한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관람객들도 좀 직접 참여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다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공연을 실제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희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최근에 또 AI로 광고를 또 찍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롯데리아 맞아요. 봤어. 네. 저도 봤어요. 브랜드에서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작곡 방식 중에서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붙어서 어떤 패턴 짜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한 곡을 만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성 강한 아티스트 한 명의 개성을 얘가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경우의 수를 하나 제공한다? 이건 아직 좀 어렵다. 네,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 문제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고차원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지금 기능이 사람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지올파님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 음원 만드실 때 네. 좀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사를 막 고치셨다고 들었는데. 아 가사를 고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곡에는 참여를 안 하고 이제 작사가 된 게 왔는데 좀 엉망인 상태로 와가지고 그냥 AI가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애들이 이게 뭐냐 다 이렇게 된 거죠. 얼토당토 아는 그런 현지에서 안 쓰는 디테일이 떨어져. 식의 문장이라든지 챗 GPT 돌리셨나 보네. 그런가 봐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챗 GPT 이용해서 네. 직접 뭐 가사 같은 거 작성하시는 뭐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챗GPT를 이용을 자주 하고 지금 앱에 유료로. 네, 유료로 해야 또 네, 성능이 나옵니다. 맞아요. 해외 문서라든지 뭐 그런 거 보내야 될 때 있잖아요. 그 법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챗GPT한테 한번 맡기고 그래멀리 한번 더 돌리고 그다음 또 챗GPT한테 또 한 번 더 할수록 그게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울팡님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 네. 알고리즘이 이제 인기가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튜브 전에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았잖아요. 거의 안 했죠. 그렇죠. 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뭐 놀면 뭐하니 거기도 그렇게 출연하게 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질문이 더 길어. 나섰네요. 이거는 단답형으로 가는 제가 볼 때 게스트는 네 아니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을 다 하고 네. 그 놀면 뭐하니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 놀면 뭐하니 6회 때 진짜 초창기 때. 네, 그때는 이제 마미손 크루 1로 나갔거든요. 네. 그럼 그때 약간 그 조연으로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유재석 선배님을 처음 뵀는데 그 이후로 3년 만에 이번에 뵌 거예요. 너무 반갑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돼서 돌아온 느낌?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 그때 현장에서 3년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 애 예능에서 못 봤는데 야, 너 언젠가 또 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3년 뒤에 그때 방송 끝나고 PD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뭐 언젠가 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친구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름에 이제 제가 이번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재석이 형님께서 언젠가 볼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 동생 하는 사이? 아니 저도 형님이시니까. 네. 아니 저도 유퀴즈 때 딱 뵀는데. 그렇지 뵌 적이 있네. 언젠가 볼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들 못 뵀습니다. 저도 그 번호 가져가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언젠가 뵐 수 있겠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한 3년 정도 더 기다려 보면 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울팡님을 유튜브를 딱 키면은 쇼츠 영상을 쇼츠에 이렇게 계속. 돌리고 알고리즘에서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때요? 유튜브 수익은 없고요. 왜냐면 없어요? 뮤직비디오는 일단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 음원 수익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음원 수익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을 많이 타셨죠, 사실은. 네. 내가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춰 있는 데이터의 시간까지도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훨씬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플랫폼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뭐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한 번 누른 적이 없고 뭐 댓글도 단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정말 내가 딱 추천되는 것들은 이상하게 내가 관심 가는 주제들이 많고 이런 경우들이 다 근데 그래요. 저 그건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머리 아프지?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 이래서 인스타 딱 들어갔는데 타이레놀이 뜬 거예요. 그 도시전설 같은 게 있어요. 네.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요걸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 근데 네? 이거는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은 네. 그 대화를 이 듣고 핸드폰이 있는 듣고 거죠. 요거를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이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듣고 있는 근데 거예요. 요거는 도시전설입니다. 그냥 괴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이크가 계속 수음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렇게 수음을 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도 하고 제대로 수음이 돼도 요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알고리즘이 딱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아마 그거는
자주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마 갑자기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두통이 종종 있으시죠? 아니에요. 아예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가만히 있다가 오늘따라 나 머리 아파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러고서 딱 켰는데 타이레놀이 딱 광고로 뜨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연령대와 그 시간대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 시기에 두통약을 찾는 뭐 몇 세 이상의 여성들이 많으니까 요게 두통약을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안 당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아니야. 나 두통약 아니, 머리 그게 아픈데 아니라 얘가 듣고 나는 추천할까? 이건 가끔씩 아니라고. 이것도 되게 신기해. 뭐냐면 얘가 나 이별한 거 어떻게 알지? 어. 계속 이별에 대한 내용만 쇼츠로 계속 뜨잖아요. 난 분명히 검색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같은 연령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분들이 아니 그런 게 이별 어딨어? 영상을 많이 보니까 통계적으로 제 나이 때는 다 이별하고 살아요. 이별 많이 하죠. 이별하는 아유 거 없죠. 말도 안 돼. 만남이 많은 만큼 좀 이별도 공부하고 많다.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축의 개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ETF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우리나라 주식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SQ라고 아세요? SQ? 저것도 모르고 아니. 트렌디한 과학을 모르네. 아니. 이번에 인정이 경쟁구도가 됐어요. 이렇게. 이거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썸네일 각이야. 아니 왜냐면은